자, 답을 결정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역시 화면을 멈추시고 답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결정한 답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한국어로 해석이 돼 있으니까 100% 나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해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국어시험, 특히 논설문, 설명문 같은 비문학 계열의 시험 문제를 다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해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이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독해 문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해석을 다 하고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지.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다 해석을 했는데 정작 정답은 엉뚱한 걸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해석을 못해서 틀렸어. 그럼 억울하진 않아. 해석을 못했으니까 어차피 찍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석을 다 하고도 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면 진짜 개 억울한 거예요. 자, 이제 해석본이 나오면 화면을 멈추시고 정답을 다시 골라보세요. 해석본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을 결정하셨나요? 두 번의 정답 결정이 일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근데 정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찍어서 느낌으로 맞춘 거면 의미가 없어요. 왜 3번이 정답인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만일 자녀분이 엄마 왜 3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짜시가 필이 오잖아, 필이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3번이 답이잖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왜 3번이 정답인지 정확히 이유를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실 수가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푸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왜 3번이 정답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즉 문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예요. 본문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골라라 그랬어요. 국어시험에서도 이런 문제 꼭 출제되죠.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혹은 문단을 골라라, 내지는 없어도 되는 문단 혹은 문장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본문의 전체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이 글의 흐름이라는 거죠. 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글의 흐름, 본문의 흐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글이 전개되어 나간다는 건 뭐에 따라 결정될까요? 그쵸, 주제예요. 주제. 주제에 따라서 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본문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걸 고르래. 즉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주제와 관계가 없는 걸 골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글의 주제가 뭘까?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 주제랑 관련 없는 문장은 뭘까? 하나 골라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주제 찾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제를 알아야 주제랑 어긋나는 문장, 즉 본문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주제와 상관없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문제를 살짝 바꿔서 본문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골라라,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내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보고 아, 요거 주제 찾기 문제네,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숙이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친구 영숙이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하지만 애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라는 말 다음에 정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예를 왜 든다 그랬어요? 내가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게 맞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 예를 든다는 거는 내가 뭔가 주장을 했고 그게 맞다는 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아, 그 앞에 문장이 주제겠구나 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성립이 되는 거죠. 외우실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이라는 말을 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직접 예를 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예를 들면 돈 꾸고 안 갚아요.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이란 말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내 친구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어요. 돈 꾸면 안 갚아요. 떡볶이 시키면 혼자 다 처묵처묵해요. 이렇게 쭉쭉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면서 선생님이 깨우면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계속해서 영숙이가 왜 싸가지가 없는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한 친구를 막 괴롭힙니다. 영숙이가 나쁘네. 맞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좀 미안했나봐. 영숙이한테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맨 마지막에 이런 걸 하나 추가시킵니다. 그래도 애가 부모님께는 참 효녀예요. 이렇게 써놨다고 할게요. 미안해서. 근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이의 단점이 나와야지 맨 끝에 가서 영숙이의 장점 이런 거 하나 싹 추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일에 본문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걸 골라봐라. 그러면 영숙이는 효녀다. 요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요럴 때 이렇게 대드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 영숙이가 효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영숙이가 효녀일 수는 있어. 밖에서는 애가 싸가지 없고 개차반이라도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고. 이 글의 주제는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어요. 요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영숙이의 싸가지 없는 면이 계속 나와야지 맨 끝에 가서 미안하다 그래갖고 아, 좀 영숙이한테 미안하네. 그래도 애 좋은 점 하나 써줄까? 요렇게 해갖고 집어넣으면 이 글은 망하는 글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3번이 정답인지 이제 제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뭐였냐면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명성을 획득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 스칸디나비아는 복지 상태가 좋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책임을 잘 져준대.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그러나 하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두 번째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은 국립병원에서 태어나고 국립타가소에 간다, 국립어린이집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상태가 잘 돼 있어요. 태어날 때는 요렇고 조금 크면 요렇고 실제로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이란 말은 안 썼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상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고 조금 자라면 어떤 어린이집에 가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는 짱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진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명성을 얻었다. 요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복지가 제공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문장을 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세 번째 문장은 좀 생뚱맞아요. 딱 봐도 그들의 모델은 5가지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 이 글의 주제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복지가 제공되는가 이런 거라고. 자, 얘네들의 복지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요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제하고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그럼 또 누가 대든다? 실제로 5가지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복지 저런 복지 그런 복지가 제공됩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복지가 어떤 원리로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첫째로 그래서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만일에 이 세 번째 문장이 제대로 이 글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장이라면 잘 보세요. 이 모델은 5가지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으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쵸, 이 5가지 주요한 요소가 뭔지 나와야 돼요. 첫째 요소
둘째 요소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영숙이에게는 5가지 단점이 있다. 그랬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단점 뭐고, 두 번째 단점 뭐고, 세 번째 단점 뭐고,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숙이에게는 5가지 단점이 있다. 그래 놓고 갑자기 영숙이 부모님 얘기를 하거나 영숙이가 키우는 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화제가 바뀌어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5가지 무슨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5가지 요소가 뭔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뒷 내용 보시다시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의 전체 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 글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거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2가지 근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생뚱맞게 이 모델은 5가지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주요한 요소, 전혀 생뚱맞은 얘기고요. 그래도 긴가민가 해서 봤더니 이 5가지 주요한 요소가 뭔지 나오지도 않더라. 그렇다면 이 문장은 여기에 끼어들어갈 문장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2가지 근거로 저 3번 문장은 이 글 전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제와 상관없는, 글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문장이다. 그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번 정답을 맞추신 분들도 정답은 맞았지만 긴가민가 뭔가 느낌상 찍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번 기회에 주제를 결정하고 주제에 맞게 문장을 전개해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candinavia,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The welfare state, state란 단어는요, 자, 국가라는 뜻도 있고요, 상태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말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내가 본 것을 진술하다 할 때 stat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The welfare state, 복지 상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복지 상태는 has earned, 동사 나왔죠? 본동사 나왔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뭘 획득했을까? 뭘 얻었을까? 요게 나와야 될 거예요. 뭘 얻었대요? The famous, 유명한 characterization, 명성을 획득했습니다. characterization, 특징, 명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명성이냐면 cradle to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명성을 획득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문법적으로 동격 관계라고 하는데 해석하시는 데는 아마 큰 지장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n Scandinavia,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the welfare state, 복지 상태는 has earned, 획득했습니다. 뭘? The famous characterization, 자, 유명한 명성을 획득했는데 그게 뭐냐면 cradle to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유명한 명성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은 are born. 자, 일단 여기 밑줄만 쳐놓을게요. are born, be born 하면은 태어나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in state run, 여기서 state 이거는요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가, run이라는 단어도 잘 알아두세요. run, 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운영하다, 경영하다 라는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달린다 이게 아니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국립, 공립 이런 말 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people are born, 태어납니다. in state run, 국가에서 운영하는, 즉 국립 hospitals,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and, 그리고 they, 그들은 go, 갑니다. 어디에 가요? to state run, 국가에서 운영하는 daycare centers 하면 타가소라는 뜻인데 우리 요즘 타가소라는 말 안 쓰죠. 잘, 그지요? 자, 그래서 보통 요즘은 어린이집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갑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챙겨준다 그러더니 태어날 때부터 국립병원에서 태어나고 조금 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물론 다 무료겠지요. 복지라고 해놓고 돈 받으면 안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단어 하나 보고 가실게요. bear, 이 단어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곰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요게 동사로 쓰면 참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끼나 아기를 낳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부 다 자주 쓰이는 뜻들입니다. 그러니까 bear, 그럼 보통 우리가 곰 요것만 생각하는데 참다라는 뜻도 있고 낳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 단어에 뜻이 여러 개가 있어서 번거롭지만 요 bear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조상님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스토리를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단군 신화 아시죠? 호랑이와 곰이 있었는데 둘 다 너무너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환웅을 찾아가서 우리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환웅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요 쑥과 마늘을 줄 테니까 요거 먹고 동굴에서 3, 7일 동안 기도하고 처박혀 있어라.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쑥과 마늘만 먹고 3, 7일 동안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봐도 이거는 곰이 유리하고 호랑이가 불리한 거야. 호랑이는 육식동물인데 쑥과 마늘 먹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곰은 잡식이잖아, 잡식. 그러니까 쑥과 마늘 먹고 힘들지만 잘 버텼어요. 그래서 곰이 잘 참았지, 잘 버텼지. 호랑이는 중간에 못 견디고 나갔잖아. 그래갖고 곰만 잘 버텨갖고 사람이 되잖아요. 여자로 샥 된 거지. 그래갖고 곰이 너무 기뻤어요. 와, 쑥과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 버텼더니 사람이 된 거지. 여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환웅을 찾아가서 막 자랑을 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사람이 됐네요. 이렇게 여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환웅이 또 결혼을 해줬대.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다. 뭐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의 단군 신화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 안에 bear, 곰이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3, 7일 동안 잘 참았어. 곰은 잘 참았어. bear, 참다라는 뜻도 나와요. 그래갖고 사람이 돼서 나와서 환웅이랑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단군 할아버지다. 단군 할아버지를 낳았네. 곰이 bear, 잘 참아서 bear, 단군 할아버지를 낳았네. bear. 그래서 bear는 곰, 참다, 낳다라는 요 세 가지 뜻이 다 중요하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조상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손들이 영어 공부할 때를 대비해서 요런 멋진 스토리를 남겨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참 선견 지명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지요?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은 are born, 태어납니다. in state-run hospitals,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and they go, 그리고 그들은 가지요. 어디에 가요? to state-run daycare centers,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갑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에서는요, 태어나다 할 때 반드시 수동태로 씁니다. 저렇게 are born, people are born 이렇게 수동태로 써요. 나 태어났어. I was born. 한국에서 in Kore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에서 태어나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수동태로 쓴다는 거. 어찌 보면 이게 맞지.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누가 과연 능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 영혼계에서 천상계에서 있다 보니까 심심하네. 저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저 두 분이 마음에 들어. 저 부부가 마음에 들어. 저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샥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능동적으로 부모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나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세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어. 내가 태어나길 원했던 것도 아니고 태어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려고 행동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세상에 짠 하고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에 툭 던져지듯이 나와 있더라는 거. 그죠? 그래서 태어나다라는 이 행위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태어나다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수동으로 씁니다. People are born.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I was born. 나는 태어났지요. In Korea. 한국에서 in Seoul. 서울에서
I was born 40 years ago. 나는 40년 전에 태어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태어나다 라는 말은 항상 수동으로 쓴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Their mother, 그들의 모델은 consisted of, 자, 구성되어 있어요. 5 main elements, 5개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중요한 수거라고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외우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근데 제가 전치사는 워낙에 뜻이 많기 때문에 전치사의 뜻, 개별적인 뜻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각계 전투로 하나씩 익혀가자 그랬죠. 오늘 저 of에 그런 뜻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전치사 of는요, 구성 재료 또는 구성원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어떤 집단이나 물건이 있는데 요거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라든가 요거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성원들, 그 구성원들을 표현할 때 of, 요 전치사를 쓴다는 거. 그래서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전치사 of가 꼭 개입이 되게 돼요. 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재료, 수소와 산소, 요거를 표현하는 전치사가 of, 요놈이라는 거. 자, 전치사 of, 재료를 나타내거나 구성 성분을 나타낼 때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this desk, 이 책상은 is made, 만들어집니다, of iron, 철로 만들어집니다.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성분 표현할 때 전치사 of 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때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렇게 수거화 해가지고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자, make는 만들다 라는 뜻이니까 be made는 수동태니까 만들어지다 라는 뜻일 것이고, 재료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전치사 of 넣으라고. 그래서 be made of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수거라는 것이 나오지만 사실 지금 알고 봤더니 수거가 아니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어구였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그들은 receive, 받습니다. 동사 나왔네요. 받습니다. 그러면 뭘 이게 나와야겠지. state, 국가, grant는 보조금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요. for the university, 대학 교육을 위해서, 이런 뜻이겠죠. 야, 태어나서부터 어린이집부터 해갖고, 그죠? 대학까지 국가에서 다 책임져주는, 그죠? 우리는 애 하나 나갖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저 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에서 다 보조해주는 그런 복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부럽다. 그죠? 대신에 세금을 무지무지 많이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hey receive, 그들은 받아요. state grant, 국가 보조금을 받아요. for the university, 대학 교육을 위해서. and, 그리고 attend, 참여합니다. state training, 국가에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if, 만일에 they lose their jobs,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리면, 실직하면 직업훈련도 무료로 시켜주고 아주 좋지요. 자, 여러분들 attend, 쟤는요 타동사입니다. 자, 타동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목적어를 가질 때 전치사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75강 필수영문법 75강을 보시면 타동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때 전치사와 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의 자동사, 타동사는 거의 99.9% 일치하는데 몇몇 개의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attend예요. 우리말에서 attend, 참석하다, 어디에,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기가 쉽죠. I attended, 나는 참석했습니다. at the cabinet meeting, cabinet meeting은 국무회의란 뜻이에요. 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디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at을 쓰고 싶지만 영어의 attend, 저 단어는 타동사라는 거, 타동사는 곧바로 목적어를 갖게 돼 있고 전치사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at을 빼야 돼요. I attended
the cabinet meeting 이렇게 쓰셔야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말하고 일치하지 않는, 해석상 일치하지 않는 그런 동사다 보니까 뒤에 분명히 목적어가 오는데 에게 이렇게 목적어의 일반적인 해석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어뿐만 아니고 다른 비영어권 나라의 언어들과 영어의 이 attend하고는 잘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영어 시험에도 이 attend 요놈은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attend 쟤는요 영어에서는 타동사라는 거,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타동사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갖는 거지 전치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75강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attend 저 단어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They finish 그들은 끝냅니다. 그럼 뭘 끝내는지 또 나와야겠죠? Their days 그들의 날들, 그들의 세월들을 끝냅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죠? 죽는다고, 인생을 마친다고. 근데 어디에서? In state old age. 자, 국가의 old age homes 그랬으니까 양로원일 거예요. 그죠? 국가 양로원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days 하면 날들 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좀 은유적으로 일생, 인생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그 정도만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독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본문의 흐름과 관계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살짝 속였지만 알고 봤더니 본문의 흐름이라는 거는 주제를 따라가게 돼 있고 본문의 흐름과 관계없다라는 얘기는 주제와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주제와 관계없는 문장은 뭘까요?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 또한 주제찾기 문제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제찾기 문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훈련을 해나가시면 딱 보고 아 요거 주제찾기 문제구만 하고 금방금방 인식이 되시는 날이 올 거고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순간 문제 풀기는 정말 편안해지고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해 영상이 몇 개 쌓이면 이 독해 영상들에 나왔던 어휘들만 따로 모아서 어휘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아 해석을 저렇게 하는구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직독직해 하는구나, 해석을 저렇게 하니까 편하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외우는 거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영상 따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에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필수형 문법 83강 간접 의문문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독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